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발밑을 봤더니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거기 있었어요. 어머니가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제사상은 내가 차려. 돈은 줬잖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10,000원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저는 그냥 그 돈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알겠어요. 지인 소개였어요. 선자리, 로펌 다니고 말수 적고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사람. 그냥 괜찮아 보였어요. 2번 만났는데 여보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밥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직접적이냐 싶었는데 싫지 않았어요.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여보가 그랬어요. 우리 집이 좀 복잡해. 미리 말해두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복잡하다는 게 뭔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어머니가 현관에서 나왔어요. 앞치마 두르고 웃는 얼굴로 손을 잡았어요. 양손으로 과일 깎아서 내오고 차 따라주고 우리 아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걱정했는데 이런 사람을 데려오네. 어머, 피부 좀 봐. 웃었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했어요. 결혼하고 2달쯤 됐을 때예요. 아침이었어요. 밥상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제 반찬을 한번 보더니 이거 누가 했어? 제가요. 그래. 밥 드세요. 근데 그 그래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거웠냐고요. 저녁에 여보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나한테 불만 있으신 것 같아. 여보가 넥타이 풀다 말고 힐끗 봐요. 왜? 그냥 뭔가 표정이. 엄마 원래 그래. 나쁜 뜻 아니야. 핸드폰 봐요. 대화 끝이에요. 그냥 넘겼어요. 그때는요. 하루. 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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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5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천장을 봤어요. 부엌에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이미 식탁에 앉아 계세요. TV 볼륨이 낮게 깔려 있고 등이 보여요. 그냥 부담돼요. 어머니, 뭐 드실 거예요? 고개를 안 돌려요. 알아서 해. 냉장고 열었어요. 뭐가 있나 봤어요. 달걀, 두부, 어제 남은 국. 데웠어요. 차렸어요. 어머니가 앉아서 드세요. 한 숟가락 드시다가 국그릇을 밀었어요. 식었네. 다시 데웠어요. 말 안 했어요. 9시 여보가 출근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쾅. 그 소리가 나고 나면 이 집은 저랑 어머니 둘이에요. 청소기를 꺼냈어요. 거실 밀고 방 밀고 부엌 밀고 걸레로 한 번 더 닦고 욕실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시계 보면 11시예요.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한 바퀴 둘러보셨어요. 선반 앞에서 멈추셨어요. 손가락으로 선반을 쓱 밀었어요. 손가락 끝을 보셨어요. 여기 먼지 있네. 걸레 다시 꺼냈어요. 그냥 그렇게 하루가 가요. 매일이요. 점심은 어머니 따로 저는 따로 먹었어요. 같이 앉아 있어도 말이 없어요. TV 소리만 있어요. 오후 2시 노트북 켰어요. 일해야 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집에 있으면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 되고 집에 있잖아.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노트북 덮었어요. 마감이 있어도요. 한 번은 마감 전날이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슈퍼 좀 다녀와. 내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일어났어요. 다녀왔어요.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없었어요. 저녁 6시 여보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어머니한테, 저한테는 눈만 한 번 마주쳤어요. 밥 차렸어요. 셋이 앉아서 먹었어요.
어머니랑 여보가 TV 보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밥 먹었어요. 설거지 끝내고 방에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 봤어요. 여보가 들어왔어요. 넥타이 풀면서 나 요즘 좀 힘들어. 여보가 잠깐 봤어요. 오늘 재판 3개야. 나도 힘들어. 핸드폰 봐요. 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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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아침 5시 50분. 또 눈이 떠졌어요. 알람보다 먼저. 명절 때였어요. 시누이를 처음 봤어요. 문 열고 들어오는데 좀 창백했어요. 눈밑이 어둡고 손이 얇고 현관에서 신발 벗는데 벽을 짚었어요. 아가씨, 어디 안 좋으세요? 어머니가 옆에서 바로 받았어요. 원래 좀 그래.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그날 저녁 여보한테 물었어요. 형님 무슨 병이에요?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여보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냥 좀 아파. 옛날부터. 그게 다였어요. 더 물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시누이는 올 때마다 비슷했어요. 얼굴이 누렇고 밥을 잘 못 먹고 금방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시누이 방에서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핸드폰이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그냥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시누이 이름이 보였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 됐어?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그냥 설거지 계속했어요. 근데 그 이번 달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어요. 그때부터 기억이 연결됐어요. 1달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봉투를 내미셨어요. 장 좀 봐야 하는데 내가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5만 원이었어요. 드렸어요. 식구인데 그 다음 달에도 오셨어요. 이번 달도 좀 1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엔 20만 원이었어요. 말씀은 똑같았어요. 장 좀 봐야 해서 영수증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어요. 왜 그 돈의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는지. 여보 회사 동료한테 한 번 들은 적 있어요. 남편분 되게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의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말 듣고 웃었어요. 알아요. 밖에서는 잘해요. 진짜로. 근데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구두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아요. 엄마 밥 됐어?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어머니가 뭔 말해도 응 그래. 시누이 얘기 나와도 그래. 제가 말 꺼내려 하면 TV 보면서 응 말해. 보는 채로요. 한 번은 진짜 TV 끄고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어머니한테 돈 드리는 거 당신 알아? 여보가 저를 봤어요. 얼마? 2달 사이에 50 넘었어. 잠깐 있었어요. 엄마가 살림이 빠듯한가 보지. 같이 사는데 용돈 드린다 생각해. 저는 용돈치고는 좀 많지 않아? 여보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럼 얼마가 적당한데?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쓰시는지를 모르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쓰시겠지. 뭘 그렇게 따져. 따진다고요. 여보가 일어났어요. 욕실 들어갔어요. 물 트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거실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TV가 켜져 있었어요.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부터 돈 얘기는 안 했어요. 말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이 원래 그래. 좀 맞춰줘. 그 말이 귓속에 남았어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맞춰 살라는 거예요. 저 혼자구나.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추석 이틀 전이었어요. 오전부터 동네가 달랐어요. 마트 봉투 들고 다니는 사람들, 주차장 꽉 차고 슈퍼 앞에 줄이 길었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하고 계셨어요. 소리를 낮춰서 응응 알아. 이번 달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를 보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누구랑 통화하셨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안방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나왔어요. 슬리퍼 끄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어요. 뭔가 날아왔어요. 탁! 싱크대 옆 바닥에 뭔가 떨어졌어요. 봤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구겨진 채로 거기 있었어요. 제사상 내가 해. 올해부터 며느리가 해야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손에 물이 묻어 있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네. 제사상? 며느리면 할 줄 알아야지. 맨날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10,000원을 봤어요. 다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이 돈으로는. 어머니 눈이 가늘어졌어요. 왜? 모자라? 많이 드렸네.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어머니가 등을 돌렸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쾅! 물이 아직 틀어져 있었어요. 껐어요. 바닥에 있는 10,000원을 집었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10,000원을 테이블 위에 놓고 한참 봤어요. 핸드폰 꺼냈어요. 마트 앱 열었어요. 검색했어요. 명태 5,000원, 사과 한 개 2,000원, 배 한 개 3,000원, 포 2,000원, 합치면 12,000원이에요. 10,000원으로는 하나가 빠져요. 앱을 껐어요. 창밖이 어두웠어요.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명절 준비하는 소리였어요. 메모장 열었어요.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해야겠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던진 10,000원. 그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손이 안 떨렸어요. 오히려 차분했어요. 자정이 넘었어요.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여보가 들어왔어요. 부엌에 저 있는 거 보더니 아직 안 자? 응. 더 묻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썼어요.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흰 종이를 꺼내고 영수증들을 하나씩 나란히 올려놨어요. 메모 한 장을 손으로 썼어요. 이게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접었어요. 봉투 하나 더 꺼냈어요. 프린트해둔 종이를 그 안에 넣고 봉투를 닫았어요. 제사상 위에 올려놨어요. 제사상 위에 있는 것은 하얀 봉투 하나가 전부였어요. 11시쯤 됐어요. 친척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내외가 먼저 왔고 작은아버지, 어머니 친구분들까지 거실이 사람으로 찼어요. 웃음소리, 과자 봉지 뜯는 소리. 저는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눈을 주셨어요. 부엌으로 따라갔어요. 상 어디 있어? 제사 시간 됐잖아. 저는 다 됐어요.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한번 보셨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다 됐다고 다시 물으셨어요. 네. 그게 다였어요. 제사 시간이 됐어요. 아주버님이 일어나면서 자, 다들 상 한번 보고 절 올린하다가 몸을 제사상 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거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식이 아니라 종이가 있었어요. 흰 종이 위에 영수증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명태 5,000원, 사과 한 개 2,000원, 배 한 개 3,000원, 포 2,000원, 그 아래 손으로 쓴 메모 한 장. 이게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상을 봤어요. 저를 봤어요. 한숨을 뱉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이게 뭐야 지금?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조용하게 말했어요. 10,000원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어떻게 보는지의 문제라는 걸.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걸어왔어요. 빠르게.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아,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 남들 다 보는 데서 이게 무슨 짓이야? 손이 날아왔어요. 탁!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뺨을 짚었어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뭔데? 감히 이 집에서. 그때 여보가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천천히. 어머니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랑 달랐어요. 엄마, 그만해. 어머니가 여보를 봤어요. 여보가 눈을 안 피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 눈빛이.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일단 앉아요. 어머니가 팔을 뿌리쳤어요. 나, 전현이 이 집에서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아주버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니, 한마디였어요. 그냥 그 한마디만. 근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머니가 멈췄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봉투가 아직 상 위에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상 위에 있는 봉투를 집었어요. 어머니가 손을 뻗었어요. 그건 이미 늦었어요. 봉투가 열렸어요. 종이들이 나왔어요. 카톡 캡처를 프린트한 거였어요. 아주버님이 천천히 읽었어요. 아무 말 없이. 거실이 숨소리도 없었어요. 이번 달 병원비 얼마나 나와? 한 400은 있어야 할 것 같아. 며느리한테 좀 받아낼게. 엄마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 걔가 뭘 알겠어. 살림 돈 필요하다 하면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아주버님이 종이를 내려놨어요. 천천히.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입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신우이가 먼저였어요. 나는 그냥 내가 아파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손이 얇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많이 아프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셨던 거구나. 근데 알았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여보가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흔들렸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소파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내가 어쩌라고. 딸이 죽어가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울음이 터졌어요. 크게. 온 거실이 그 소리로 찼어요. 저는 그 울음을 끝까지 들었어요. 피하지 않고. 뺨이 아직 얼얼했어요. 근데 한 발짝도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딸이 아프다는 게 며느리 몰래 돈 뜯는 이유가 되진 않으니까. 이해랑 용서는 다른 거니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어요. 다들 떠나고 집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소파가 아니라 바닥에. 그냥 그대로. 신우이는 옆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고 여보는 창가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밖을 보는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랐어요. 컵 4개. 거실에 들고 나와서 하나씩 놓았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먼저 입을 연 건 아주버님이었어요. 어머니, 은하가 무슨 병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줘요. 어머니가 고개를 드시는데
눈이 다 부어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액암이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지더라고요. 신우이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어깨가 조금 흔들리고 나 때문에 다들 미안해. 엄마 혼자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엄마한테만 말하면 될 것 같아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릴 것 같더라고요. 여보가 창가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신우이 앞에 앉아서 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신우이가 여보를 보는데 오빠가 바쁘잖아. 그게 이유야? 여보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대로. 나는 돈이 필요했는데 아들한테는 말하기 싫었거든. 걱정할까봐.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내가 만만했나 봐. 만만했다는 말이 귓속에 박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솔직하신 거잖아요. 그게 다인 거예요. 여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손을 잡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처음이었어요. 그 손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말 대신 그냥 꽉 쥐더라고요. 신우이가 저를 봤어요. 옳게 미안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는데 닿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야윈 얼굴, 얇은 손. 이 사람이 무서웠겠구나. 혼자서, 아프면서 엄마한테만 기댔겠구나. 형님,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신우이가 저를 보더니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소리 없이 어머니가 그 모습 보시다가 고개를 떨구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는 내 딸이 죽는 게 무서웠거든. 그 말이 끝나고 거실이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처음으로 어머니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서운 사람. 그날 이후로 집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주말마다 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우이가 좋아하는 거 사들고 과일이라든가 따뜻한 국물이라든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우이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여보도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예전엔 다녀왔어. 한마디였는데 어느 날부터 부엌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오늘 뭐해? 그게 다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달랐는지 몰라요. 신우이 병원 가는 날은 여보가 반차를 냈어요. 처음엔 어머니 혼자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여보가 내가 같이 갈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보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좀 달라 보였어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넷이 앉아 있었어요. 신우이가 순서 기다리면서 잡지를 보는데 뭔가 웃긴 게 나왔는지 피식 웃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여보가 뭐가 웃겨 하니까 신우이가 잡지를 내밀고 여보도 보다가 웃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옆에서 그걸 보시는데 눈가가 촉촉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갔어요. 모른 척. 집에 오는 길에 신우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올케, 나 뭔가 먹고 싶어. 놀랐어요. 신우이가 먹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뭐 먹고 싶어요? 떡볶이. 여보가 옆에서 너 매운 거 먹어도 돼? 하니까 신우이가 몰라. 그냥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넷이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좁은 테이블에 붙어 앉아서 어머니가 떡볶이 국물에 밥 비벼 드시는 거예요. 신우이가 그거 보고 엄마 그거 맛있어? 하니까 어머니가 응, 맛있네.
하시더라고요. 그 대화가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따뜻했냐고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옆에 서시더니 한참 계시는 거예요. 나 도와줄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먼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아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냥 행주 집으시는 거예요. 말없이 제가 씻은 거 닦으시면서 둘이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끝냈어요. 어머니가 나가시다가 잠깐 멈추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해. 그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 보면서 한참 서 있었어요. 봄이 됐어요. 신우이 검진 결과가 나온 날이었어요.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되고 있어요.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신우이가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엄마, 나 안 죽어. 하는데 여보가 옆에서 괜히 천장을 보더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다 같이 앉았어요. 아주버님 내외도 왔어요. 신우이가 밥을 한 그릇 다 비웠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한 그릇 더 퍼주시는 거예요. 신우이가 엄마 나 다이어트 해야 해. 하니까 어머니가 됐어. 먹어. 하시는 거예요. 웃음이 터졌어요. 다들 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먹었어요. 식탁 위로 웃음소리가 오래 남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청하시는 그곳으로 행운을 전달해 드립니다.